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경쟁하는 거요? 정말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얘기죠? 근데 말이에요. 이 치열한 경쟁 뒤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건강을 걸고 또 다른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그 학업 성취라는 눈부신 목표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던 신체 건강의 위태로운 현실,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숫자 하나가 딱 보이죠? 94.2%.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신체 활동이 부족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146개 나라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예요. 와, 이건 사실상 우리 학생들 거의 전부가 충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정말 좀 충격적인 진실인 거죠. 결국 이 숫자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최고의 성적이라는 그 결승선만 보고 막 달려가는 동안에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 인생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건강을 야금야금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좀 찾아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체력 위기입니다. 이게 그냥 요즘 애들 운동 좀 안 하지 이 정도로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다 같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청소년들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개인의 미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아주 심각한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그래도 설마 그냥 막연한 걱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위기를 딱 보여주는 명확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자, 실제 수치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데이터를 보시려면 먼저 학생 건강 체력 평가라는 걸 알아야 해요. 보통 줄여서 팝스라고 부르죠. 이게 뭐냐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체력 검사예요. 왕복 오래 달리기나 팔굽혀펴기 같은 걸로 체력을 재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수를 매기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4등급하고 5등급, 이 등급을 받으면 저체력 학생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저체력, 그러니까 4에서 5등급을 받은 학생들 비율이거든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는 한 16%대로 비슷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고등학교로 딱 넘어가면서 갑자기 보이세요? 24.8%까지 그냥 확 치솟아버립니다. 이건 학년이 올라갈수록 체력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죠. 24.8%.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 4명 중에 1명은 체력이 거의 낙제점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 해도 최소한의 체력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위협받는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유독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체력이 뚝 떨어지는 걸까요? 아마 다들 짐작하고 계실 텐데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네, 바로 대학 입시 경쟁입니다. 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거 하나만 봐도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주당 체육 수업 시간인데요. 중학교 때는 일주일에 서너 시간은 꼬박꼬박 보장이 됐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요. 이게 한두 시간으로 그냥 반토막이 나버려요.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아이들의 운동장은 점점 더 좁은 책상에게 자리를 뺏기는 거죠. 명지대학교 권일남 교수님의 이 지적이 정말 문제의 핵심을 콕 찌릅니다. 학교 생활 자체가 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조에서는요, 학생들이 신체 활동보다는 스마트폰이나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애들 탓을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도 체육대회도 하고 아침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긴 하죠. 근데 현실은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활동 참여율이 눈에 띄게 뚝뚝 떨어져요. 아니, 당장 풀어야 할 문제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운동할 시간은커녕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입시 경쟁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과연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자, 시야를 조금만 넓혀볼게요. 이 문제는 국경을 넘어서 우리랑 아주 비슷한 고민이라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저체력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신다면 중국에서 있었던 이 실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고등학생한테
25kg짜리 쌀 한 포대를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못 들었대요. 겉보기엔 멀쩡한 학생이었는데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조차 없었다는 이 에피소드가 체력 저하가 얼마나 현실적인 문제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청소년 체력 저하 원인이 뭘까? 하고 꼽은 것들을 보면요. 와, 진짜 우리 상황이랑 놀랄 만큼 비슷해요. 도시화 때문에 운동시설 부족한 거, 인터넷이나 TV 보느라 앉아있는 시간이 긴 거, 또 부모님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그리고 리스트 맨 위에 뭐가 있냐? 바로 우리랑 똑같은 극심한 대학 입시 압박입니다. 이게 특정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중국의 한 관리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새로운 동아시아의 병자가 될 수도 있다.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죠. 그만큼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세대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아주 절박한 인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체력 위기를 이대로 그냥 둔다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뭘까요? 입시 경쟁이라는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진중한 결승선은 어딘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그 장기적인 위험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일단 더 젊은 나이에 만성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몸을 안 움직이는 건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바로 이어지고요. 결국 이 모든 게 그냥 개인의 불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건강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손실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시험 점수 때문에 평생의 건강과 행복을 담보로 잡는 이 교육 시스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치르고 있는 진짜 비용은, 진짜 대가는 과연 뭘까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우리 교육이 정말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